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유튜버 보겸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졌던 세종대 윤지선 논문 사건. 보겸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만 학계로 논란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충진 한신대 교수가 지난 5월 4일 교수신문에 윤 교수 논문과 이를 게재한 철학 연구원을 비판했고, 여기에 윤 교수가 한 달 후인 6월 7일쯤 같은 신문에 반론을 게재를 했는데요. 보겸은 미뤄뒀던 소송을 이달 중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 학계에서는 이 논문을 어떻게들 해석하고 있는지 이 확전 양상을 같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박 변호사님, 이충진 한신대 교수가 철학연구회를 비판한 이유, 교수신문에도 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떤 요지로 비판을 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철학연구회가 두 번의 대책 회의 후에 윤지선 교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각주 내용을 수정했다. 예. 그런데 이제 철학연구회가 수정 후에는 유튜버 보겸의 개인의 명예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사실상 당사자인 보겸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인의 심사위원이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알았다면 또한 이제 대책회의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면 이러한 문제, 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보이르란 용어 자체를 여성 혐오 단어로 확정하고 있다. 어떠한 이제 근거 없이 이제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 변호사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이 지금 논의 자체가 철학적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염두를 두셔서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충진 교수는 윤 교수의 전제도 논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요. 성차별적 환경에서 자란 남성은 성차별주의 성인 남성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윤 교수는 한국 남성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고요. 이 교수는 이 왜 한국 남성으로 특정을 했는지 또는 그렇게 특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전제가 한국 남아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성차별적 상황 환경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아는 성차별적 성인 남성으로 성정할 것이다라고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 남아를 미국 남아라든가 아니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남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차별적 환경에 놓여 있게 된다면.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정말로 한국에 특수한 거라면 왜 한국 남아한테 특수한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전제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논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 한국 남아한테 특수하냐? 여기 말로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자는 외국에 비해서 한국 남아에 비해서 다른 특성이 있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논증의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남아,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남아에 마찬가지라도 그게 이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자랄 확률이 높아지는데 한국의 경우에만, 한국 남아의 경우만 특수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라든가 논거라든가 논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지 않고 나서는 그 주된 논의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목적 자체를 그렇게 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충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한국적인 특성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전편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윤 교수의 논문을 보게 되면 일부는 나와 있어요. 한국적인 특성이라는 부분. 그게 이제 가부장적인 그 문화, 또 여성 경시 사상, 이런 것이 뿌리가 깊었다 했는데 그건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 가더라도 사실 그런 역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잘못된 역사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 그러니까는 온대냐 열대냐 추운 곳이냐 이런 부분, 종교에 대한 문제, 또 문화 이런 부분, 또 풍습,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충진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폭력적인, 혐오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은 그 남자 아이는
그 성차별적인 그런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부분. 이건 이제 다른 나라도 등치를 하게 되면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차이를 왜 한국으로 특정했느냐? 거기 보면 이제 한국 남아, 그다음에 뭐 그 관음충, 그죠? 이런 특정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교수가 지적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바로 말씀드린 이제 한남충 이런 용어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윤 교수의 논문에는 뭐 한남유충, 한남충, 관음충이라는 게 충이 들어간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 표현을 써야만 하느냐는 건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차별적 한국 남아, 뭐 성차별적 성인 남아, 한국 성인 남아 이렇게 남성. 그다음에 뭐 관음적인 성향 갖고 있는 뭐 남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단 말이죠.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굳이 충이라는 걸 왜 썼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논문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남성 혐오 논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문도 학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일종의 금기해야 될 것들이 금기가 있어요. 즉 꼭 깨서는 안 될 것들. 사실은 아무리 그 내용이 뭐 목적이라든가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혐오적인 논문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될 논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그래서 이충진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뭐 큰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뭐 내용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남성 혐오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논문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가 우선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논문이 이제 학회를 심사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윤 교수의 이 뭐 혐오 논문이라고도 이제 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윤 교수의 잘못된 논리라든지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학회가 정당성을 부여를 해줬다. 학술적 정당성.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보겸이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그렇다면은 학회가 이 논문에 대한 이 정당성을 부여를 해줌으로써 최소한 보겸이 겪고 있는 명예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 연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충진 교수가 또 지적을 했어요. 더 집어서 얘기를 하면 적어도 논문 심사에 참여했던 3명의 그 심사위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 명예훼손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논문이고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됐는데 이때는 저희 꼭 필요한 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범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3가지가 요건이 돼야 되는데 이 비방할 목적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약간 그냥 명예훼손보다는 더 강하게 들어가는 주관적 구성 요건가 이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범이라는 건 이건 이제 과실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출판물 자체에 의해서 그 보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랑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맨 처음 그 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의 적시가 돼야 되는데 단순한 의견 표명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요건 자체에 또 충족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논문 심사위원 3명 자체가 이제 공범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고의범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 최소한의 책임 자체를 생각한다면 심사위원으로서 또한 학자로서 어떤 양심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을 할 의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방의 목적 그리고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냥 약간 학자로서 제대로 된 논증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의 문제가 있는 의도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논거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착각하고 지나간 거죠. 그 부분은. 근데 기계적으로만 그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지만은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의 그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지적을 안 했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거를 이제 고의까지 볼 수 있는지 또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통 뭐 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만약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로만 돼 있는 부분을 뭐
신문이나 뭐 출판물에 나왔다고 해서 그 책을 이제 검수해가지고 내는 사람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쓴 저자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여태까지 판례도 같은 네, 경향인가 네, 보죠.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명예훼손의 방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방조가 되려 그러면은 또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방조의 예. 고의가. 근데 이걸 이제 고의라고 확정할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복염의 명예를 훼손해야겠어, 비방해야겠어 이런 의도가 있는지 예. 없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 부분 알겠습니다.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보이루 지금 이 논란과 관련해서 복염은 상당히 이제 피고소인이죠. 예. 피고소인은 윤지성 교수를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철학연구회까지 넣을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소송이 좀 진행된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논문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이 철학연구회가 대책 회의를 열었죠. 대책회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걷어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충진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회의.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학계에서의 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단 논리적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실 논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뭐 처음에는 뭐 그걸 모르고 걸렀다 그냥 통과되게 했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이게 논의가 이런 게 지적이 됐고 문제가 됐다고 하면 충분히 대책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내용을 떠나서라도 이런 혐오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논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학계에서 이런 게 좀 약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계도 마찬가지고 한번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인색해요. 뭐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그래서 이제 교수사에서 보면 이제 외골수들도 많고 보통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의뢰인으로 만났을 때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교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저희가 제안을 해도 듣지도 않고 본인들 생각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 철학 뭐 연구원에서는 뭐 이것이 뭐 본인들이 생각하더라도 뭐 혐오 논문이 아니거나 예. 아니면 윤 교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 KCI 논문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취소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윤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 연구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권위라든지. 예, 그렇죠. 이런 걸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있는. 우리가 볼 때 문제 없다라고 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게 면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인데 우리가 제대로 검사를 제대로 이게 뭐 또 논문에 대해 심사를 안 했네. 예. 이러면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것이 다 불신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차라리 그냥 이거는 이거 우리 갔는데 우리가 보기엔 문제 없다. 차라리 이렇게 해야, 물론 그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오히려 이쪽에서는 이번 사태를 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물론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예. 뭐 그렇게 당장의 어떤 순간적인 모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박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문적 자유 자체가 그 절대적 기본권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학문적 자유 자체에 대해서 학술 교류를 통해서 진실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근접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논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증거랄 게 없는 거죠. 증거랄 게 없는 거고, 그 학문의 자유 자체는 절대적 자유라서 어떠한 법률로도 그 기본권 자체를 제한할 수 없지만, 학문 결과를 발표하는 자유는 이 사회에 나오는 내용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 가능하고 뭐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이 학문적 의견이 어떤 허위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자정 자체도 학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술지 자체의 역할이나 동료 교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도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논문심사위원이 그래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고, 아까 제가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공범의 여지, 그러니까 고의라는 부분, 고의인지 가실인지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 대책회의에서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본인의 법적 책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쉽게 하진 않겠죠. 그렇군요. 네.
철학연구회가 이 정도로 논란이 크게 발전하리라고는 아마 생각 상상 못했을 못했죠. 것 같아요. 네. 그 보겸이라는 그 유튜버, 네. 그 유튜버의 어떤 파급력 그리고 또 젠더적인 어떤 그 문제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제 윤지성 교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교수도 반론에 나섰는데 이충진 교수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이 혐오 논문 아니냐? 신 변호사께서는 이제 그렇게 예.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범죄 가해자의 성별과 세대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은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피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룰 텐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신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목적은 본인이 밝히고 있는 목적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성착취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개입을 목적으로 쓰였다고 하지만 사실 분석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이렇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범죄 가해자의 성별과 세대 분석이 매우 중요한 척도라는데 이건 논문을 쓸 게 아니라 그냥 통계를 보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를 갖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윤 교수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가해자의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남성은 결국은 잠재적인 성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랑 거의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분석이냐는 거죠. 어떤 현상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혐오 논문 아니냐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 사회의 특수성, 한국 남성의 특수성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논증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남성은 특수한 상황이 있고 성차별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성차별적인 성인 남성으로 이제 성장해 나간다. 이거고. 근데 지금 밝힌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중간에 단절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이루어져서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탈피를 하는 과정. 그래서 이걸 완전 변태라고 설명하고 완전 변태. 그걸 거치지 않으면 불완전 변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불완전 변태 과정에서 그냥 한남 유충이 한남충 그다음에 관음충으로 이렇게 발전하가는데 중간에 만약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탈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화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한국 남성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다 놔두면 한남충이 되고 관음충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중간에 이거를 탈피시키려면 그만한 이런 페미니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그 저는 했어요. 부분은 좀 빠져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안티 페미니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잘 요즘 같은 경우에. 박 변호사님, 윤 교수가 철학연구회가 이 주석 18번을 수정하지 않았느냐, 네. 이거 받아들여 줬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겸에 대한 책임,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취지로 이충진 교수의 그 비판을 반박을 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용어나 개념이 창시자의 원래 의도를 벗어나 사용자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변형되어 널리 쓰여진다는 논의이기 때문에 네. 이 각주의 내용이 보겸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 라는 부분인데 그 수정 전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라는 게 수정 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전파된 보겸이 만들어서 이거를 전파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수정 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 용어는 유튜버 BJ 보겸이 보겸 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되어 시작하다가 뭐 초등학생 20,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네.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엑스 하이루의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그 윤 교수가 말하는 원래 의도를 벗어나서 변용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의도 자체 본인이 했던 의도는 인사말인데 그 의도를 벗어났다라는 내용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 자체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쓰고 싶었다면 이 용어는 원래는 합성어로 인사말처럼 사용되어 시작되었는데 이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제 얼버무렸죠.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보엑스 하이루의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겸이
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는 그 보이루라는 것이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됐는데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여성 혐오적 표현이다. 결국은 세 번째 논거는 어떻게 되냐면 복염이 이 용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논증을 하자고 하면 그거를 그 이 교수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와 다르게 뭐 원래 의미와 다르게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 변형되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 윤 교수가 해석할 때 그냥 본인이 사용했던 의도를 벗어나서 갑자기 변질됐다 예. 이런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에 말이 안 맞는 게 예전에 그 세계일보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 말씀하셨냐면은 윤지선 교수의 네네 복염은 여성 비하 용어를 모르지 않았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용어의 유행을 수십만 남성 팬을 자신의 수익 구조에 편입하고 흡수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여성 혐오 문화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신의 팬덤과 공생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복염이 자신의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재사용되고 확대 전파되며 자신의 인기를 강화시켰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의도와 이 글 자체가 좀 약간의 모순도 있고 예. 이 글 자체가 전혀 뭐 명예훼손 책임 논란이 아예 없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편에서도 저희가 그 주목을 했던 부분이 수정 전에 명예훼손의 그 구성 요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네. 수정 후로 해서 그것이 치유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난번에 네. 저희가 명확히 그것은 아니라고 그 해설들을 네. 해주셨죠. 네. 근데 이제 철학연구회에서 수정을 했으니까 문제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인주선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 변호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 부분 해명 부분이 있고 보이루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 보이루에 대한 책임, 복염에 대한 책임. 복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세계일보의 인터뷰는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가 논문의 그 의도를 설명하면서 했던 해설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루의 언급 목적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발생 과정에서 여성 혐오 문화의 놀이화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 유튜버 복염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 이거하고 또 모순이 돼요. 맞죠.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변화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 이 복염의 이 보이루 언급할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왜 복염을 타겟으로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예전에 아마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2018년인가요? 예. 이 복염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성계에서는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하고 BJ이기도 하고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여성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다음에 또 복염이라는 게 일부, 그러니까 뭐 전부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우선 전제가 되려면 이 보이루가 지금 윤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런 여성 혐오용으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이루를 쓰고 있지만 말하는 것처럼 여성 혐오용 의미로 보이루를 쓰고 있는지 그냥 원래 인사말로 그냥 보이루를 쓰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나 뭐 확실하게 조사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사에 그냥 이렇게 쓰고 있더라. 일부에 쓰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몇 명이 자꾸 쓰고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거 문제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하거나 뭐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걸 마치 보이루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마치 여성 혐오 용어로 쓰고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게 본인이 아무리 그게 나는 이거 비판할 용어가 비난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전제 자체가 확실하게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복염한테 어떤 명예훼손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 전체적인 게 다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일부 지금 그 논거 자체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분명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 동생의 논문에 있던 거를 갖고 오기도 하고 자기 논문 거를 다시 갖고 인용하기도 하고 대부분 아니면 신문 기사 몇 가지 갖고 와서 하기도 하고 물론 신문 기사가 물론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몇 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소개한 정도일 뿐인 거지.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논거나 근거를 가지고 뭐 사람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해도 사실은 그게 허용이 될까 말까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봐야 돼서 그냥 이건 명예훼손 여성 혐오적 표현이다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고 되게 방법론인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어떤 간에 각주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 안 가는 게 그러면 당연히 사과하는 게 전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가 잘못 알았든 아니면 자기가 의도와 다르게 표현이 됐든 어떤 간에 그건 내가 이렇게 한 건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됐다. 그거에 부분에서 사과한다. 하지만 내 뜻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제한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 잠깐 뭐 교수나 뭐 이걸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이건 내가 잘못, 그러니까 물론 내가 고의 의도하지 않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간에 이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거나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유감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전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쪽에서 괜한 트집 잡고 있다. 오히려 이거는 뭐 페미니즘계를 공격하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억측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태도 자체가 오히려 이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거는 단순히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부터 우선 하고 이 변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무조건 자기는 그 사과 한마디 없이 난 이런 생각으로 한 거고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라고 한들 그게 먹히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과거 제가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지금부터 3년 전이죠. 3년 전에 비슷한 논박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광주 드림이라는 청소년 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실제로 그 보이로에 대한 용어 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등학생들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여성 부분이 여자 초등학생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보이로 무슨 말인지 알고 쓰세요 해서 2018년 4월 30일 날 광주 드림이라는 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기사를 직접 참조를 하시고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심지어 그 의미를 여성 비하에 두면서도 보이루라고 하는 초등학생도 있다. 내가 아는 4학년 동생이 내게 보이루라고 해요. 그 아이는 그게 나쁜 말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인사해요. 기분이 몹시 불쾌해요. 라고 광주 지역 모 초등학교 5학년 C양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남자 초등학생이 반박을 합니다. 2018년 5월 4일이고요. 먼저 보이루라는 인사는 우리들만의 유해 행어일 뿐입니다.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인사입니다. 복염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BJ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대부분 복염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대는 것은 좀 억울합니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윤 교수는 복염이 보이루라고 쓰는 그 인사가 사람들이 여성 비하, 혐오용어로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과라든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사에 나왔습니다. 2018년 비슷한 시기입니다. 5월 22일 이 부분에 금강일보 부분에 보면은 일부 여성 네티즌들은 복염 인사 대신 사용하는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성기와 하의를 일컫는 말이라며 악성 비방 글을 게재를 했다. 이에 복염은 보이루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라고 이것도 그걸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이제 알고 박근혜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또 게재가 됐는데요. 머니투데이에서 2018년 5월 23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군요. 복염과 본문 중 내용입니다. 여성 혐오 논란에도 오해가 있다고 복염이 해명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염은 보이루는 보존할 보자가 들어가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결코 여성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면서 최초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보면
윤 교수가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복염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은 상당히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해명이. 그렇죠. 다만 복염은 이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뭐 캠페인을 하든지 아니면 방송을 주기적으로 하든지 하다 보니 지금 밝힌 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모르던 사람까지도 그렇게 그 뜻으로 알고 쓰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네.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것도 저는 보이로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대, 20대가 많이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10대, 20대 쓰면서도 사실 보이로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뭐 이런 용어로 쓴다고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게 쓰이고 있는 게 있어? 라고 알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어서 예. 그러니까 복용 입장에서는 만약 이거를 공론화해가지고 뭐 법적인 대응을 다 일일이 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특히나 뭐 10대, 20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따라할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몰랐는데 이렇게도 쓰이네 이러면서 알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조건 그걸 복염한테 너 왜 이걸 제대로 대응 안 했어? 왜 다 사람들한테 이걸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행하는 사람 자체를 뭐 비난하거나 하는 건 몰라도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만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뭐 의도하고 만든 것도 당연히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왜 제대로 다 일일이 막지 않았냐라고 비난하는 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이번에 박 변호사님께 먼저 네, 여쭙겠습니다. 이충진 교수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적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 남성을 특정을 했느냐? 비교도 없이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윤 교수가 이렇다 할 만한 반박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비교학적 접근이라고 하면 이제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그리고 일반 법칙을 고찰하는 것이다. 예.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남충이라고 해서 한국을 전제를 했잖아요. 남충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은 한국적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이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이렇다라는 어떤 비교학적 접근은 당연히 뭐 법률도 그렇고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딱히 안 하고 그냥 뭐 특성이다. 한국 남성은 이래. 이렇게 어떤 증거나 주장의 그 근거 없이 그냥 딱 전제를 해버린 거죠. 남성 혐오를 아예 그냥 여기다 대놓고 한남충, 그러니까 남충이라고 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네, 뒤집지 못한다 네, 이런 네. 부분이군요. 신 변호사님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이거 뭐 같은 뭐 약간 벗어날 수도 있긴 하긴 한데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충진 교수가 어떤 간에 논문을 통해 여기 뭐 교수신문에 이거든 글을 게재하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변명이 종전에 본인이 처음에 논문에 주장했던 내용과 약간 좀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아요. 뭐냐면 자기는 한국 남자 전체를 그러는 게 아니다. 일부 특정한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전에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한남이라는 게 한국 남자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 특정한다는 개념이 물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제 미러링 개념으로 해서 뭐 김치녀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뭐 다른 그래도 봐도 알 수 있듯이 한남이라는 건 한국 남자의 준말이라서 그냥 일반적인 한국 남자 전체를 얘기하는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한남충 한남 유충하면 한국 남자 아이 한국 남사 성인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그게 한국 남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이렇게 비판을 받을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남자 전체를 이제 싸잡아서 자기가 비난해놨더니 전체가 저걸 돌려버렸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일부 특정한 남성이다라고 지금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논문 써놓고 나서 자기가 뭐 말로선 그게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논문 자체에서는 전체 한국 남성을 뭐 충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혐오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난을 받으니까 갑자기 의미를 축소해버리는.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의 자존심마저도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꾸준하게 쭉 밀고 나가던가.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논문을 쓴 목적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남성 혐오 논문이 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윤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그 정당성 때문에 보겸이 예고만 하고 소송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겸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도 선임했다라는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겸은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형수술을 했어요? 네. 이 성형수술을 왜 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듭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 소송에서 좀 유리하게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이 부분까지 포석을 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낙인이 찍혔다. 내가 뭐 여성 혐오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여성들이 많은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없다. 왜냐면 이제 보겸 자체가 워낙 유명한 BJ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 자체가 본인에게 스트레스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 의뢰인들이 정신과도 많이 가고 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 보시면 이제 성형수술 하시는 분도 있긴 실제로 있거든요. 있군요. 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의 얼굴을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냥 수술 과정만 하고 부은 얼굴만 공개를 하고 이제부터는 뭐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 내가 너무 고통받았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신적 손해나 이 부분 위자료 부분에 충분히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주장을 할 수 예, 있다. 나 정신과 치료도 받고 뭐 정신과 치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내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낙인을 찍혀서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주장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그 성수비를 다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내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는 주장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뭐 만약에 보겸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은퇴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얼굴을 공개하는 상태 목소리로만 방송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예전에 기존에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를 몰라보는 사람 몰라보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시 또 방송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주장은 좀 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차피 다시 방송에 하면 내 새로운 얼굴이 알려질 테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다시 또 이 사람이 보겸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 그러니까 막 이 주장이 지금 보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성형수술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내가 이제 새롭게 살고 싶다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유튜버나 아니면 방송하는 거를 이제 조금은 떠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은 잘못하면 또 하나의 논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을까요? 글쎄요, 뭐 변호사가 이걸 하라고 했지는 않을 것 소송을 같고. 지금 뭐 예정하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뭐 성형수술을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라고 이제 보시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다 드려봤는데요. 제가 교수 신문이라든지 다 보니까 댓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안 갖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논문이 아까 33,000회인가요? 예. 이게 조회가 되고 6천, 한 번에 6,000원인데 그러니까 다른 논문들 보니까 뭐 15회, 10회, 15회 이렇게 다운될 동안 이거는 뭐 하나도 안 다운받고 하는 것도 33,000. 사실은 이 논란을 오히려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래서 사과하고 끝나면 끝날 거를 오히려 안 하면서 버티면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것도 그럼 어떻게 보면 윤 교수가 바라던 거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오히려 그냥 묻혀버리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둘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면 되는 문제인 거고 주위에서 나서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사실은 뭐 단순히 둘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보겸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연찮게 보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둘 사이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강조가 됐지만 사실상 이런 논문 자체가 어떤 학회 학술지 KCI 정도의 학술지 논문 시킬 정도의 논문인지 그다음에 논문 심사 과정이 얼마나 부실한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부실한 논문이 실렸을 때 아니면 잘못된 논문이 실렸을 때 이거를 철회하거나 이거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게 뭐 남성 혐오 논문이었으니까 이걸 뭐 보겸이가 어떻게 손해배상은 명예훼손이 되고 손해배상을 하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논문들을
이게 실리는 과정, 심사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게 윤 교수 입장에서는 이거에 실린 게 나중에 본인이 정교수가 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움이요? 예. 왜냐하면 KCI 논문 실린 것 자체가 심사 기준에 하나 들어가요. 근데 논문 내용 자체가 내용을 근데 논란이 안 많은데? 본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요? 어디에 몇 건이 틀렸다는 거. 물론 지금이야 지금 뭐 논란이 되니까 그러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뭐 KCI 논문 몇 건 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력서에 뭐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런 말 또 하는 뭐 그 댓글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게 여성 혐오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면 되지 않냐.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전 그 80년대 문제됐던 검열이 문제됐을 거든요.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뭐 5조 5억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를 어떤 잘 모르고 있는 단어들을 언론이 계속 부추겨서 이건 남성 혐오 단어다. 예. 이걸 쓰는 건 문제다. 여성 혐오 단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문제지 않냐. 예.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혐오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부실학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학계에서는 자정 능력으로 부실학회. 왜냐하면 뭐 교수님들이 외국에 가셨는데 학회를 참가만 잠깐 찍고 관광하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문제돼가지고 부실학회 뭐 일부가, 명단도 있고 예. 뭐 유령학회도 있고 그 논문지도 있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거 자체는 이제 자정력을 볼 수 있고 지금도 이제 학회가 어느 정도로 비판을 하면서 자정에 나가는 거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는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관심들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댓글을 좀 모아왔습니다. 수정했으면 복염을 지우면 되는데 복염 혐오도 아니고 왜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드느냐라고 박재준 시청자께서 말씀하셨고요. 배시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왜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유행어를 갑자기 꼬투리 잡아서 스트레스를 주느냐라고 승천조광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바비타라는 분이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를 벌레에 비유하면 한국 남성의 인격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논문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는 X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한국 남성 중 어린 남자 아이들을 유충에 비유했다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글쎄요 건전한 방향으로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언어 순화라든지 학술 단체의 자정 문제라든지 또 학자의 양심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또 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정도에 벗어난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배심원들의 댓글을 함께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든지 기탄 없이 의견을 저희 동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호연원이었습니다.